자,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정복, 인더스강까지 진출. 자, 인더스강 진출? 페르시아 정복? 누구였을까요? 일단 트라이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인 로마보다 이전 시대의 이제 사람이었었겠죠.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을 정복한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 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거는 누구였습니까? 우마이야 왕조 시대였었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당이었었죠. 당나라에서도 당시 고구려 출신의 장수였던 고선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승리해서 페르시아 그 황제였었던 다리우스 3세가 결국 죽는데 원인을 제공했었던 인물, 정복군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자,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심국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맞서가지고 이제 단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그 델로스 동맹을 이끌던 아테네와 펠로폰네스 동맹을 이끌던 스파르타의 충돌로 결국에는 크게 내전이 벌어지게 됐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하였다. 식민 도시를 건설한 대표적인 그 고대 지중해 문명 중에 하나였던 페니키아가 있었죠. 페니키아가 표운문자를 사용했었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 그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었다는 것 등이 잘 알려져죠.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거죠. 나중에 이제 페니키아 이제 후예인 카르타고와 로마가 벌인 전쟁이 페니키아 전쟁, 포에니 전쟁이었죠. 자,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봅시다. 자, 이달 초 파리의 임시정부가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했어. 남성 일반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었다. 근데 여성한테 이제 그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죠. 프랑스에서 그 여성한테 투표권이 부여된 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점령을 당했었다가 독일로부터 풀려난 뒤였습니다. 굉장히 나중이에요. 우리나라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프랑스가 여성들이 이제 선거권을 얻은 거는. 자, 지난 18년간 여성의 자립권 권리.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 이거는 프랑스에서도 2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2월 혁명은 1848년이었죠. 이로부터 18년간이면 언제입니까? 1830이죠. 1830년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때 무슨 혁명이죠? 7월 혁명이죠.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있었던 이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1, 2, 3, 4, 5 중에 메테르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재상 중에 한 명이었었죠. 재상이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2월 혁명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그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메테르니가 쫓겨나게 됐었죠. 다만 그 이전인 2월 혁명 이전까지는 메테르니는 이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데카브리스트의 동봉기는 데카브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나폴레옹의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러시아에서도 입헌군주제와 자유주의 이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이제 군인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진압당했었죠.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난 게 1825년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뭐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게 것도 아니었고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살았던 전 시대의 인물인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꼭 연도가 1825라서 이걸로 외우기보다는 데카브리스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에 7월 혁명이 일어나는 걸 봤었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았었겠죠. 3번 국왕 제임스 1세에게 항의하는 의원. 제임스 1세는 아까 누구의 아빠였습니까? 찰스 1세의 아빠였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 의회랑
국왕이랑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4번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 자,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에 맞서서 이제 식민지 독립선언을 했었던 게 제 몇 차 대륙의회였죠? 제 2차 대륙의회입니다. 5번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을 바라보는 농민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을 바라보는 농민. 누굴까요? 루이 16세겠죠. 어떤 시기입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도 국민 공회 시기죠. 국민 공회. 루이 16세를 저승으로 보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권력을 쥐고 공포 정치를 실시했었던 누구였을까요? 로베스 피에르. 자, 18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찾아봅시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 러시아. 다음같이 선언한다. 핵무기는 이론적으로 관리할 거래. 자, 연합회원국의 동의 아래 본 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인정하는 국가에 가입을 하는 연합회원. 이 나라들이 연합을 이제 결성했었다고 하네요. 자, 어디였을까요? 이 소련을 구성하는 나라들이었었는데 이 나라들이 새롭게 이제 연합을 만들기로 했었대요. 어떤 겁니까? 독립국가연합 CIS의 탄생이죠. 독립국가연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소련국 출신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 빼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었었던 연합국가 독립국가 연합이죠. 자, 그러면은 가나다라마 중에서 뭐가 될까요?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이에요. 거의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격인 인물이었었는데 이 고르바초프 이후에 소련이 굉장히 크게 몰락을 하게 되고 소련 몰락 이후에 그 독립국가 연합이 탄생하게 되죠. 마입니다. 답은. 자, 4번 세계무역기구 출범 1995년쯤 됐었을까요?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니까요. 닉슨 독트린 발표가 1969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2년. 트루먼 독트린 발표가 1947 47이었을 겁니다. 대세관장 1949년 41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10대 흑사병으로 부모 모두 잃고 30대 카스티아 왕국과 협정 체결하기 위해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카스티아 왕국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지금의 스페인이 이제 탄생한 것이죠.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걸 저술했었고 이븐 할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예요. 이슬람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중에 한 명이죠. 자, 50대에는 맘루크 왕조, 나중에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집트 이제 왕조인데요. 60대에서는 이 사람 60대 근데 나오죠. 가가 맘루크 왕자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에서 원정군이 이끌고 왔었다고요. 사마르칸트를 차지했었고 오스만 제국을 공격했었던 이제 이 왕조는 뭐였을까요?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둔 그렇습니다. 티모르 제국이죠. 티모르 제국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티무르 몽골 남자아이 이름 테무르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몽골 제국의 재건을 했었죠. 나중에 명나라랑 한판 붙으려고 했었는데 명나라한테 이제 그 가는 중에 이제 그 티무르가 사망하면서 이 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티르크라고도 하죠. 오스만 티르크.
튀르크 제국, 오스만 튀르크 제국. 이게 터키 공화국이 되는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 후에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튀르키예라고 정식 명칭이 바꿨죠. 근데 그래봤자 뭐 우리는 한 10년 가까이 지금 터키라고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자, 이것 역시 오스만 제국 시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때였죠.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거는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셀주크 투르크.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들 칼리프라고 불렀었죠. 그 우마위야 왕조가 칼리프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우마위야 왕조를 무너뜨린 게 아바스 왕조였었죠. 아바스 왕조가 당연히 칼리프의 이제 지위를 넘겨받았었는데 아바스 왕조가 약화돼 있을 무렵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투르크족이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투르크와의 충돌보다는 그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족에게 정치적 지배자의 지위였던 술탄이라고 하는 걸 지위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술탄. 5번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굴루스를 세웠다. 자, 바그다드가 바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는데 여기를 점령하고 훌라굴루스를 세웠다는 거. 훌라구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의 이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울루스라고 하는 몽골어로 이제 나라, 국가라고 하는 뜻이죠. 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구 울루스를 이제 일한국이라고 이제 불리죠. 일한국. 자, 훌라구예요, 훌라구. 답은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운 티무르였습니다. 15번 봅시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미술 감상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기죠. 자, 교황과 왕실의 깃발을 여기 함대의 일부가 나 함대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하게 누가 이겼습니까? 나승, 가, 패죠. 자, 가는 패한 나라죠. 가톨릭교를 강요했었대요. 네덜란드가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이 승리한 나와 연합함대를 형성했었대요. 그리고 그 여왕이 발탁한 드레이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요. 자, 드레이크라고 하는 인물, 영국의 대표적인 해적이자 그 기사였었죠. 영국 여왕이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침몰한 칼레 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드레이크가 바로 활용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칼레 해전이었었는데 영국 그 이제 여왕도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스페인 무적 함대를 운영했었던 스페인, 에스파냐, 그리고 나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아즈텍을 멸망시킬 때 코르테스, 아스텍은 지금의 멕시코죠. 그리고 지금의 페루 지역인 잉카를 멸망시킬 때 역시 정복자 피사로를 앞세워가지고 그 아메리카 일대 식민지 개척했었던 나라죠. 가 맞습니다. 가는 맞는데요. 일단 답이네요. 바스쿠다가마의 인도항로 개척을 지원했었던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서양적이 그 대항해 시대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멀리 나갔어요. 주로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 일대에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서양에 좀 약간 남쪽으로 대서양에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서 동쪽으로 나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인도 같은데 이제 그 포르투갈에 이제 무역 거점 같은 게 많았었고 그 이게 중국까지도 뻗어나갔어요. 뭐 마카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유럽에서 이제 동쪽 항로 그러니까 인도 항로는 포르투갈 그리고 서쪽 그
서인도 항로는 에스파냐, 스페인이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 지방을 확보하였었던 나라. 7년 전쟁 기간에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나중에 독일 제국의 원형이 되는 프로이센. 프로이센의 황제인 누구?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4번 프랑스의 지원 아래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크타운. 프랑스의 지원. 요크타운 전투는 그 아메리카의 이제 식민지 이제 군대가 영국을 상대로 맞서 싸운 이제 전투로 이렇게 크게 승리를 얻었죠. 그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이끌었던 전투라고 해요. 나는 뭐 그러면은 아메리카 식민지가 되겠죠. 자, 5번 가와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다. 폴란드 분할 점령한 나라는 뭐 독소 뭐 그런 나라, 독일, 소련. 그리고 여기에 뭐 러시아도 안 나오고 독일도 안 나오잖아요. 가나에.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가는 중앙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에 이르는 식민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여기서 이것만 가갖고 모르겠어요. 이 계획이 실현되고 벨기에 공고자. 자, 국지정세. 이 나라가 차지했던 루안다, 우룬디, 케냐의 남의 탕가니카, 모잠비크 북부의 키온과 삼각지대 등이 벨기에, 영국 등에 남게 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케이프 아프리카 지배에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뭐 등등등. 자, 루안다, 우룬디, 케냐의 남,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크 북부에 이런 나라들이 다 어디의 식민지였냐면은 야, 잔인한 문제죠. 포르투갈입니다. 자주 나오는 식민지들이 아닌데 벨기에는 콩고, 뭐 영국은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뭐 그 북아프리카 이제 이집트 같은 데들인데 굉장히 이제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물어보는 잔혹한 이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재정이 무너진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중에 무너진 나라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에서 재정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터키라든지 그 밖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데서 재정이 무너진 게 대표적이었었죠. 2번 마카오가 대표적인 있는 그 포르투갈의 이제 기항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였습니까? 그 90년대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마카오가 반환됐었는데 그때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이제 운영됐었어요. 자, 아두아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 군대에 패배하였었던 전투. 메넬리크 2세는 에티오피아의 군주죠. 에티오피아에 쳐들어왔었던 대표적인 나라 어디 있습니까? 뭔가 전쟁에 여러 번 참였는데 옛날 로마의 후예가 맞나 싶은 생각 가끔씩 들어요. 이탈리아였었죠. 그래서 한참 나중에 100여 년 정도 뒤에 1935년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에 한 번 더 쳐들어갔었죠. 자, 4번 무함마드 알리에게서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 국가는 어디냐면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5번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르 지역의 탄광지대를 넘겨받았다. 베르사유 조약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승리이죠. 자, 자르 유역의 탄광지대는 그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역에서 독일 지역의 이제 탄광지대였었는데 여기가 독일 지역에 누구한테 넘어왔을까요? 프랑스 쪽으로 넘어왔으면 미국, 영국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대서양 건너편에. 자, 17번 보겠습니다. 미추진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탈리아를 우리 품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이탈리아가 항복했을 때요. 자, 독일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붉은 군대의 희생 속에 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겪었던 소련 희생. 자,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이 2년 동안 희생을 겪었어요. 1941년 독일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쳐들어갔었죠.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었던 건 2차 세계대전
전이었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프랑스 해방 시기였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해방은 1943년이니까.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배했다. 맞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분명히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번에 그 수능 직전에 우리 이제 그 사사로운 역사 여행 채널에서 제가 한번 찍신을 한번 이제 해보겠다 했었어요. 요즘 우길기 문제, 그 일본의 그 전범기 문제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 아니 그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우길기와 관련된 태평양 전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미드웨이 해전이 그 일본이 이제 원래 1941년에 독소불가 침조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시작된 그 해 말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일으켜 가지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었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이 우세한 것 같았는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깨진 게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이었었죠. 자, 결국에는 이제 어쨌습니까? 한국사에서는 한산 나올 것 같았는데 한산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마쳤습니다. 4번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왜 아니죠. 이건 한참 전이죠. 정확히 이제 연도 따져 1939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죠. 왜 독일의 선전포고 했었습니까? 이거는 그 독일이 어땠어요? 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939년 9월 1일 혹시 암호명 기억납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걸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었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미, 영, 그리고 이 나라는 서베를린과 서부 지역 사이의 교통통신제는 우리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의 그러나 얘네들이 뭐 했대요?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 공급을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굴까요? 자, 우리는 세 국가가 지들 관할 지역에만 새로운 화폐 도입한 것에 대응하여 주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 취한 것입니다. 서베를린과 서부 지역에서만 별도로 진행 태양광 개혁으로 인해서 베를린은 물론 우리의 관할 지역인 동부 전체는 서부 지역에서 가치를 잃은 통화가 대거 유입될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자, 미국, 영국 그리고 얘가 한 팀이래요. 그리고 얘는 서베를린을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서베를린과 서부 지역 사이에 독일이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독일이 보면은 그 대략 이제 그 소련이 동부를 이제 차지했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베를린도 원래 소련이 차지했었는데 베를린 너무 중요한 수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미국, 영국, 소련이 다스리는 서베를린이 있었고 소련이 다스리는 동베를린이 있었단 말이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 소련 맘만 먹으면 서베를린을 완전히 굶겨 죽여버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뭐라고 일어났습니까? 베를린 봉쇄였었죠. 베를린 봉쇄. 자, 가는 프랑스, 나는 어디입니까? 소련. 가는 프랑스였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한 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한 거는 소련이죠. 소련. WTO 세계무역기구랑 약자는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왜 바르샤바는 영어로 월소라고 하거든요. 2번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프랑블록 형성을 했다. 프랑블록. 자, 대공황 시기에 프랑스는 프랑스 식민지들과 본국을 엮는 프랑블록. 프랑스 돈이잖아요. 맞죠? 2번. 3번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동방 정책을 추진한다.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대통령입니다. 서독 대통령인데 그 당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인 냉전 시기에 그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 및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는 동방 정책을 추진해서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이 저질렀었던 그 학살을 바르샤바에서
그 유태인 봉기를 독일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학살을 저질렀었는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이제 사죄한 게 있었어요. 4번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계획을 마련한 게 마셜은 그 미국 사람이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었고요. 그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나는 아까 뭐였습니까? 소련이니까 아니잖아요. 5번 가와나 카이로 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카이로 회담 1943년이었는데 여기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었고요. 1943년은 프랑스는 어디에 있을까? 프랑스는 독일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로 가봅시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은 어느 영국 장교의 주행정을 자, 뭐 했대요? 크림 전쟁에 참여했대요. 세포 항쟁에도 이제 인도로 파견돼서 전공을 세워서 했고요. 자, 3번 뭐 했을까요? 4번 내전 중인 미국에서 남부 지지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을 만남. 자, 내전 중인 미국. 자, 세포 항쟁이 대략 1857년에 이제 일어났었죠. 남북 전쟁이 이제 그 언제였었냐면 내전 중인 미국이니까 남북 전쟁이죠. 남북 전쟁. 1861에서 1865년까지. 이거 남북 전쟁을 영어로 보면 11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5번. 이집트에서 아라비 파샤의 항쟁을 진압한 후 마흐디 운동이 일어난 수단으로 파병 명령을 받았어요. 자, 이집트에서 아라비 파샤의 항쟁을 진압한 후 마흐디 운동이 일어난 수단으로 파병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영국의 찰스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로 그 유명한 태평전국 시기 상승군 이끌던 이제 인물이에요. 3번 여기 중국 지역이죠. 1857년, 1861에서 65. 태평천국 운동이 1851년에 시작해서 1864년에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했었겠죠. 뭐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봅시다. 5.4 운동은 1919년이죠. 세계사회 좀 어려워요, 진짜. 신축조약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의화단 운동을 이제 그 진압한 서양 8개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 8개국 연합국 군대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뒤에 그 청나라에 요구한 조약이었죠. 청나라의 치안 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의화단 운동 같은 게 일어났으니까 너희들 믿을 수 없다 해서 그 베이징에 그 각국 외교 공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했었던 게 신축조약이었죠. 굉장히 청나라로서는 끔찍하고 약간 그 굴욕적인 조약이었을 것 같아요. 3번 위안스카이의 임시 대총통 취임식에 초대를 받다.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이 된 건 1912년이거든요. 안 되겠죠. 자, 신축조약은 1901년이었습니다. 광사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량치차오를 만남. 광사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추진함. 자, 언제죠? 1898년에 무술변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량치차오, 캉유웨이, 광사제 이 3명. 자, 아까 그 찰스 조지 고든이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태평천국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군이 이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영국이랑 원래 청나라 사이 안 좋았어요. 아편전쟁 치렀죠. 제1차 아편전쟁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을 치렀었는데 제1차 아편전쟁은 1840에서 42 제2차 아편은 1856에서 1860년까지였었죠. 이 시기였습니다. 영국은 계속 이제 청나라랑 싸웠어요. 근데 이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사이에 뭐가 터지냐? 태평천국 운동이 터졌거든요. 1851년부터 1864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태평천국 운동 때문에 청나라가 또 이제 털리고 있어요. 영국 상대하기도 힘든데 제2차 아편전쟁 때 프랑스까지도 끼어들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아편전쟁이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났었잖아요. 끝나자마자 그 청나라는 기존에 이제 그동안 싸웠던 영국 프랑스 군대를 이제 회유해가지고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이제 그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활동했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조지 고든이 이끄는 상승군이 있었죠. 자, 4분 그래서 5번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자, 발트해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를 동아시아의 전장으로 출전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영국이 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자, 홍콩에서 이곳은 가와 전쟁 중인 나로부터 보내는 군수물자를 선적하도록 본다. 이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이완으로 출발하게 된 우리의 아르테미시아호에도 어느 날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타이완은 10여 년 전쯤에 나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 나는 뭡니까? 타이완이 자, 일단 나오죠. 발트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 이 나라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영국이 거느리고 있는 그지 아라비아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닿아 있는 수에즈 운하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길을 막아가지고 결국에 이 함대가 발트해가 이제 어디에 있죠? 러시아 근처에 이제 주둔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멀리를 돌아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의 전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동아시아의 전장. 타이완은 10여 년 전쯤에 타이완 원래 중국 땅이었었죠. 근데 10여 년 전쯤에 타이완을 지배했었던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한테 뺏어가지고 일본이었죠. 1895년쯤에 일본이 그 타이완을 손에 넣었죠. 그부터 10년이 지났다 생각해보세요. 1905년 무슨 전쟁입니까? 일본이 치렀던 전쟁 러일 전쟁이죠. 누구와의 전쟁일까? 일본과 그럼 러시아 가는 러시아 나는 일본이죠. 가와 나 사이의 관계. 삼국 간섭을 데리는 거죠. 자, 일본 청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랴오둥반도 청나라로 받아내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반대해서 결국에 토해냈죠. 맞습니다. 추축국 동맹을 개설했다. 아니죠. 추축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독일. 그리고 3번 네르크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건 청나라, 러시아. 좀 더 구체적으로 청나라, 강희제와 러시아, 표트르 대제. 4번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나라 에스파냐에서 미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필리핀인들이 지금도 그 영어 잘 쓰고 필리핀 어학연수 많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아픈 역사가 이제 있어요. 5번 반둥회의에서 평화시원칙이 합의하였었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제3세계 국가들 엄청 기네요. 수고하셨습니다.